네, 이번 주 중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줄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 이틀 연속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합의 51부에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용이 된 게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영환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 인용이 된 건데요. 장윤미 대변인님, 어떤 특정 재판부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요. 사건 배당은 이 법원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 자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이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법 자제라는 게 있죠. 정치 영역에 법원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도를 넘었다라는 게 판결문에는 좀 녹아져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당원 당규를 보고 대비를 하고 이 공천 절차를 봤을 때 이게 위법 부당함이 대단히 명징한데 이걸 넘기는 건 그건 사법 자제 수준을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얘기 들어보시면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에 뭔가 질의를 한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법원도 어쨌든 배당 절차는 동일하고 장동혁 대표로부터 질문 받은 사실도 없고 우리가 답변을 해준 사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네. 진실공방처럼 되고 있는 사안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강조한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그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렇게 징계뿐만 아니라 공천 프로세스까지 이제 관여해서 사면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 권성수라는 분이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남부지방법원의 일개 판사인데 이렇게까지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에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저 권성수 판사가 1인 3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당대표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어떤 우려의 시선을 장동혁 대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당내 사무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그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정당의 이 내부 사무는 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3번 연속, 또 지금 뭐 주호영 의원에 대한 어떤 가처분 기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근데 기각된 것도 있던데요? 있죠. 기각된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인용이 났죠. 그래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심각하게 이제 위협하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이 남부지방법원이 왜 계속해서 국민의힘 특정 정당에 대한 이 그 재판 배당이 계속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물론 저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이랑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당내 이 프로세스에 개입하는지는 정치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장동혁 당대표가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회가 여의도에 있어서 보통 남부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당 이사하면 되잖아요. 딴 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남부지법 관할이니까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정말 사태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그 남부지법에 민사 합의가 2개가 있습니다. 51부, 52부가 민사 합의부예요. 나머지는 단독부예요. 그리고 51부가 제일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사건은 기본적으로 수석부장 판사한테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일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나머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52부에 긴급하게 또 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51부에 수석부장 판사가 한다는 거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자들도. 근데 그걸 지금 판사 출신인 당대표가 지금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당이 기본상 왜 개입하냐? 오죽했으면 개입하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자신들의 당원 당규 그 결정문 읽어보세요. 예. 아니 추가 모집하는데 단 하루밖에 시간도 주지 않고 3일간 줘야 되는데 예. 하루밖에 시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컷오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모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 놔놓고 무슨 뭐 이 법원에서 뭘 개입한다 뭐 한다 하는데 아무리 정당이지만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켰냐 안 지켰냐 판단하는 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3번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를 본인들이 반성해야지.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다 법을 어겨놓고 당헌 당규를 어겨서 해놔놓고 이제 와서 재판부 탓을 한다는 게 예.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모든 사건이 다 인용된 것은 아니고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 좀 이의를 제기했던 후보들의 사건은 기각이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호영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당권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통 크게 불출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주호영 의원이 지금 가처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인용돼도 출마를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식 의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공천이 완전히 또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공천 과정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다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되는 상황이 될까 봐 저러는 건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만약 그러려면 가처분 신청 안 했겠죠. 정말 김대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정치인이 되는 게 그런 방법이라면 굳이 가처분 신청을 왜 했겠습니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게 지금 컷오프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라도 이걸 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그게 인용되면 당연히 출마를 하죠. 저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저건 도리어 주호영 의원에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은요, 가처분 인용을 좀 자신을 하고 아니더라도 본인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연일 행사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도 통합이 안 되고 고생하고. 통합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국회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진짜 고생 많다. 아마 당내 경선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이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사전 환담장에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도 모두 참석자들이 모여서 대구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네요. 문종영 대변인님. 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나는 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이 조금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 현지에서 흰색 이제 선거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뉴스탑10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대통령을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대구에서 육선을 한 정말 대구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런 그 본인의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호영 의원한테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이정현 위원장에서 박덕흠 위원장으로 저희 그 공천관리위원회 총괄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100%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내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애초에 컷오프된 그 이진숙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다시 뭐 재경선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도영 대표와도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소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주호영 의원 역시 지금 가처분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어떤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자리에서는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 대구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나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논조로 대구 경선이 다시 조금 정상적으로 재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단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돼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대구시장 후보들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